시아버지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내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전업주부 미사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비밀인데 오늘 밤 용기 내서 보냅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죠. 남편 주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데 자기 일밖에 모르는 자존심 덩어리예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미사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낮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드려.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시아버지 청 씨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남편은 제 의견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땐 못 같았어요. 내가 왜? 나도 할 일 많이 있는데. 뭐? 너 집에서 뭐 그렇게 바빠? 전업주부가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 주부니까요. 남편은 늘 그렇게 제 존재를 깎아내리죠. 처음 시아버지 집에 갔을 때 경악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더라고요.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퀴퀴한 냄새가 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요리는 잘하시는데 정리정돈은 일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말도 없으시고요. 처음엔 진짜 지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집 치우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은 점점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평소보다 늦게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미사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자전거 타고 오느라 고생했겠어.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 남편은 절대 안 할 말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물론 주방은 완전 난장판이었지만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항상 신세만 져서 작은 거라도 해봤어. 맛있게 먹어라. 이상하게 그날부터 시아버지 집에 가는 게 조금씩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상했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옆에서 커피 내려주시고 우리 미사 덕분에 집이 살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었어요. 남편은 깜빡했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 준이랑 기념일이지? 이거 작지만 선물이야. 조그만 화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제라늄이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마른 몸에 햇빛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이 왜 그렇게 섹시해 보이던지.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는데 주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회식이었대요. 물론 결혼기념일 같은 건 기억도 못했고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 맞다. 미안. 다음에 잘할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죠. 한 달 후 시아버지 집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 사진이었는데 완전 훈남이었어요. 지금도 65세인데 꽤 멋지시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배우 같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꿈이었는데 더 자세히 말하긴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 속이 축축했어요. 남편 옆에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몰래 자기 위로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시아버지 집에 갈 때면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게 됐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오셨어요. 미사야, 이거 내가 할게.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못 쉴 정도였죠. 시아버지도 느꼈을까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시아버지의 채취를 떠올렸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몸만 원했고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자버렸어요. 허전한 마음에 베개를 꼭 안고 잠들었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정원에서 일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햇살 아래 함께 흙을 만지는데 우연히 손이 닿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미사야, 매일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그저 가정부 같은 존재였는데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굴에 닿자 전율이 흘렀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감정을 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청소할 게 많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찾아갔죠. 사실은 시아버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락방 구석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죽 표지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게 됐죠. 오늘 아내가 또 외박이다. 아이를 낳은 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끔은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겉보기와 달리 행복하지 않았다니 충격이었죠. 더 읽으려는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미사,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던데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숨기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면도까지 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시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마치 데이트 전 설레는 소년 같았거든요. 저를 위해 꾸민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폭우로 변했죠.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힘들겠네.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주방에 앉아 그분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냄비를 옮기다 아버님과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했어요. 미사야, 이거 한번 맛봐요. 숟가락에 소스를 찍어 내 입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엄지로 살짝 닦아주셨죠.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요란했고 주방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아들 준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죠. 미사가 오기 시작한 후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미사가 없는 날은 숨쉬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여기 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버님 집에서 자고 갈게. 평소라면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알았어. 조심해라는 짧은 답장만 왔어요. 아마 바쁘거나 다른 여자와 있었겠죠. 시아버지가 손님 방을 정리해 주셨어요. 잠옷으로 입을 티셔츠도 건네주셨고요.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홈웨어 차림의 그분은 왠지 더 젊어 보였어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치려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살짝 잡으셨어요. 미사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성적으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괜찮을까? 그분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내밀었어요. 복도에서 방으로 옮겨갔죠. 이성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몸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더 단단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시아버지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잤어?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따뜻했죠. 어젯밤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랑은 후회할 수 없는 거야. 미사도 그렇지? 그날 이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비정상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모두 부부 동반이었죠. 남편은 동료들 앞에서 완벽한 남편인 척했어요. 우리 미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라며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하지만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한 저를 아무도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 역할만 기대하는 거죠. 한 여자가 남편 바쁜데 시댁까지 챙기느라 힘들겠어요 라고 하길래 웃으며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왜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수고는 한 번도 인정 안 하잖아 라고 소리쳤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죠. 다음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제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오늘 우리 미사 생일 맞지?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잊어버린 생일을 시아버지가 기억해주다니. 상자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와이프가 썼던 건데 우리 미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침실로 이어진 그날의 사랑은 전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에는 새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남편이 물어보면 아버님께서 내 생일 선물 챙겨주셨다고 민망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저를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간다 라고 명령식으로 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뻤어요. 어쩌면 싸운 후 미안해서 그런가 했지만 회사에서 부부 동반 세미나라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겉으로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을 때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바다를 보며 아버님도 이런 곳 좋아하실 텐데 라고 무심코 말했다가 남편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코를 골 때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보고 싶다. 미사야 빨리 돌아와. 그 짧은 문자가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불륜이 이런 거구나. 이제 저는 완전히 사랑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집안일 핑계가 아니라 솔직하게 그분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사랑도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젊은 시절 꿈꿨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결혼 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언젠가 우리 둘이 여행 갈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이건 미친 짓인가요? 저는 이제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남편과의 생활은 그저 가면을 쓴 연극 같고 시아버지와의 시간만이 진짜 제 삶처럼 느껴져요.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내지만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가끔은 공포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